티파니 블루 컬러의 박스를 보면 여자들은 심장 박동수가 22% 증가합니다. 저는 그 심장 박동수를 경험해 봤습니다. 내용물과 상관없이 박스를 보는 순간 반달론이 되고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티파니의 역사. (1812년 2월 15일에) 티파니의 설립자인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미국 코네티컷 킬링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5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면공장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잡화점에서 일을 하고 25세가 되던 해에 뉴욕 맨하튼 259 브로드웨이에 있는 가게에서 문구류와 팬시류를 판매하던 가게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정말 되게 의외죠.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한 골동품도 함께 판매를 했습니다. 학교 친구인 존 버넷 영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티파니 영 앤드 앨리스였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 간단하게 지어야지. 이 매장을 연 첫날에 매출이 4.9달러였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성공의 가장 큰 관건은 훌륭한 디자인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동업자와 함께 유리, 도자기, 식기류, 시계, 은 제품 등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티파니가 성공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 바로 은 제품을 다루면서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으로 귀족들의 보석류, 주얼리들이 시장에 대거 나오면서 티파니는 이 보석들을 경매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보석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850년에 티파니가 파리에 첫 매장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티파니 리드 앤 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851년부터 뉴욕의 은세공사인 에드워드 무어의 사업체를 인수하면서부터 은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은 제품을 매입을 해와서 다시 파는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은 제품을 세공하고 만들어서 팔기 시작한 거죠. 이 다음부터 같이 동업을 하던 동업자에게 그냥 그 지분을 자기가 사들여서 이름을 지금의 티파니 앤코로 바꿨습니다. 파리에서는 조금 더 왕실, 귀족적인 그런 디자인들이 더 많았지만 티파니에서는 조금 더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미국 상류층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1870년 12월 더 뉴욕 이브닝 메일이라는 신문에서 이때 당시에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문화. 갑자기 돈이 없다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졸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졸부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술적인 소양, 문화적인 소양을 갖춤으로써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인문학적으로라도 예술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함께 가져가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드디어 부자일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거는 공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이 예술적, 문화적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예술이나 문화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티파니의 까메오 브로치가 로마나 파리에서 생산된 것보다 훨씬 더 패셔너블하다. 그런 보도와 함께 티파니의 위상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미국에서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었나 봐요. 1867년에 여러분 에르메스에서도 등장하는 바로 파리, 만국, 박람회 이곳에서 티파니가 은세공 부분 최고의 메달을 비롯해서 8개 부분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1873년에는 티파니에서 은으로 만든 주전자가 미국 보스턴 뮤지엄에 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예술품으로도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티파니의 은 제품들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퀄리티가 높은지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른 브랜드와 달리 티파니의 은 제품들이 왜 그렇게 예쁘고 눈에 확 띄었는지, 그리고 계속 지니고 있어도 그 퀄리티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티파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 제품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다이아몬드잖아요. 1878년에
티파니는 남아프리카 킴벌리 광산에서 전년도에 발견된 287.42캐럿의 옐로우 다이아몬드를 18,000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이 옐로우 다이아몬드는 티파니의 수석 보석학자인 조지 프레드릭 쿤스 박사가 1년간 연구한 끝에 128.54캐럿의 쿠션 브릴리언트 컷으로 탄생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 얼마를 깎은 거야? 웬일이야. 158.88 캐럿을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128.54 캐럿으로 만든 거예요. 완성품을.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옐로우 다이아몬드로 명명된 티파니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으로 티파니는 다이아몬드의 크기보다는 광채를 우선시하는 티파니의 기준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1960년 디자이너 장 슐렌버제가 디자인한 리본 로제트 목걸이로 제작되었는데요. 이는 1960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포스터 촬영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55년 바위 위에 앉은 새라는 작품으로 다시 세팅이 되었어요. 2012년 창립 175주년 기념으로 다시 고 다이아몬드를 띄어서 120캐럿이 넘는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함께 목걸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티파니 커팅이라고 합니다. 1886년 드디어 우리 모두가 열광하는 6개의 프롱 위에 다이아가 이걸 바로 티파니 세팅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러면서 결혼 반지의 정석이 되게 되죠. 1887년에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프랑스의 제2제정의 몰락으로 인해서 쏟아져 나온 보석들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이 티파니가 매입한 보석의 물량은 전체 물량의 3분의 1에 달했어요. 이에 세계 언론은 티파니를 다이아몬드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티파니는 이때 구입한 보석들을 티파니 인장을 새겨서 다시 되판매했는데요. 덕분에 이 티파니 보석을 가지는 것은 곧 상류층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티파니에서 디자이너들을 다양하게 영입을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디자이너는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그 피카소의 딸 팔로마 피카소를 디자이너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이 팔로마 피카소가 디자인한 제품이 바로 올리브 리프 제품들인데요.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항상 끼고 있는 반지, 저의 마음을 위로해준 반지, 그 반지가 바로 올리브 리프 은제품이잖아요. 피카소의 딸이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역시 뭐 예술가의 이 혈통에서 뭔가 통하는 이런 느낌, 이런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제가 티파니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된 첫 번째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였는데요. 이 섹스 앤 더 시티에서는 4명의 여자들이 항상 자신들의 애인, 남자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정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결혼에 대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고 항상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샬롯인데요. 남자친구가 얼렁뚱땅 그냥 우리는 결혼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되게 서운해하고 있던 참에 뉴욕 거리를 같이 걷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상징적으로 정말 큰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다가 남자친구가 이 매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 반지를 당신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같이 들어가자 이러면서 결혼 반지를 맞추게 됩니다. 모든 여자들은 다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남자도 어렸을 때 소꿉놀이를 할 때 자기가 결혼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결혼식장 안을 막 이렇게 딴딴따단 하고 지나가는 소꿉놀이를 하지 않죠. 그러나 여자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환상을 가지고 소꿉놀이를 해봤을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무조건 다 결혼을 해야만 한다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링으로 나의 소울메이트가 무릎을 탁 왕자님처럼 꿇으면서 나와 결혼해줄래? 하는 환상적인 꿈은 한 번쯤은 누구나 꿔봤을 겁니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이 드라마에서 너무 잘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은연중에 비슷한 꿈을 꾸게 된 거죠. 지금도 꾸고 있나요? 지금은 글쎄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꼭 그런 식으로 나에게 프로포즈 해야 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티파니에 대한 환상을 또 한 번
완전히 실현시켜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개츠비. 개츠비가 평생 너무나 사랑해온 한 여자, 데이지. 처음에 딱 데이지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소파에 이렇게 손을 탁 걸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티파니 다이아몬드 웨딩링을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장 레전드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니, 이 영화는 제목부터 티파니에서 아침을이잖아요. 티파니 앞에서 아침을 왜 먹어? 길거리에서? 아니, 실제로 티파니 매장 앞에서 매장 문 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바게트 빵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누가? 오드리 헵번이. 이 영화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의 스타일링이 정말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걸 TV로 보는데 잠깐 스톱하고 확대해서 못 보는 제 자신이 너무나 답답할 정도로 오드리 헵번의 스타일링이 진짜 멋있습니다. 주얼리는 티파니 제품들을 하고 나왔고 의류는 지방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오드리 헵번 너무 예뻐. 티파니에서는 무엇을 사야 돈이 아깝지 않은가? 골라줄게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템들, 은 제품들, 가격대별 여자친구 선물, 가격대별 아내 선물 추천 영상에서 제가 은 제품들 너무나 자세하게 가격대별로 다뤄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 상단에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영상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피드하게 그냥 직진하자. 우리가 티파니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이다? 티파니 웨딩링들. 샤라라!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는 캐럿, 컬러, 투명도, 커팅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컬러는 뒤로 갈수록 가장 밝게 빛나고 새하얀 아주 투명한 깨끗한 컬러. 중량 캐럿은 숫자가 클수록 커지고 투명도는 내포물을 의미해요. 자세히 들여다봐도 아주 깨끗한 공기방울이나 불순물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 FL, IF 등급은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VVS1, VS1 이 등급을 웨딩링으로 많이들 하죠. 커팅! 티파니는 티파니만의 커팅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독립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에 무조건 직접 가셔서 다이아 등급별로 고르셔야 되고요. 이 4가지 등급을 자기가 단계별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급이 딱 완성이 되면 그에 알맞는 가격을 딱 제시를 해줍니다.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샘플로 나와 있는 다이아를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이야기해주면 그 직원분이 그에 맞는 다이아를 보여주십니다. 보통 1캐럿에서 1.5캐럿 요 사이를 가장 많이 하시고요. 컬러는 DEF 등급에서 육안으로 보고 고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격대 티파니에서 뭐 1캐럿 다이아 웨딩링 기본 세팅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버짓을 잡아 놓으셔야 가능하고요. 보통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웨딩 다이아몬드 링을 해주는 남자의 3개월치 월급을 합한 가격으로 해주면 적당하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이아몬드 자체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서 다이아만 먼저 따로 구매를 하면 1캐럿 정도 VVS1, 뭐 VS1, 이 컬러, very good, excellent 이 정도 하면은 커팅된 다이아 가격만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300만 원으로 쳤을 때 뭐 3개월 하면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3개월치 월급을 합한 가격으로 웨딩링을 구매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 뭐 스몰 웨딩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알고 보면 스몰 웨딩이 가장 돈 많이 든다며? 요즘에는 결혼식 자체에는 비중을 덜 두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예물이나 뭐 상징적인 것들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상징적으로 이런 커플링, 다이아몬드 웨딩링 뭐 이런 거에는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격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다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즐겨봅시다, 여러분. 다음 골라줄게요. 링크 디자인.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저의 위시 리스트 중에 하나 링크 컬렉션입니다. 귀걸이도 너무 예쁜 것 같고 목걸이도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링크 컬렉션을 구매를 한다 하면 귀걸이 골드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티 반지, 티 컬렉션들이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티 트루 이 컬렉션들이 부부의 세계에도 결혼 반지로 나왔잖아요. 물론 부부의 세계 너무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티파니가 여기에 왜 협찬을
해줬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부부의 세계가 엄청난 시청률을 내면서 막을 내렸죠. 저처럼 이렇게 저거 티파니 제품인데? 라고 했으면 마케팅 효과가 잘 나는 거겠죠. 거기 나왔던 티 컬렉션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티파니에서 밀었던 그 티 팔찌 요거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가격을 주고 저 정도 고급스러움은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디자인들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까르띠에 러브 팔찌 항상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버금갈 정도로 이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다. 그래서 매장에 가서 다음에 한번 직접 해보고 여러분에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급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